오늘은 대체 모공 관리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해요. 치료보다 예방의 목적을 두는 게 좋고 근본적인 원인을 교정을 해야 내 피부가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몬스터클리닉 대표원장 박희선입니다. 오늘은 대체 모공 관리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해요. 모공이란 무엇일까요? 모공은 털 모자에 구멍 공자를 써서 말 그대로 털이 나는 구멍을 뜻해요. 일종의 털이 나는 통로인 셈인데요. 그런데 모공은 단지 털이 자라는 공간이라는 역할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공은 피지샘과 연결되어 있어서 피지샘에서 분비되는 피지가 피부 바깥으로 나오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피지는 외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세균 감염을 막아주면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지만 피지가 너무 많이 생산된다면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이 되겠죠.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에는 식생활, 온도, 습도, 스트레스, 성호르몬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유전이에요. 피부 검사를 해보면 내 피부가 유분기가 많은 피부인지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유분이 선천적으로 많은 피부라면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점점 더 건성이 돼가나 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나이가 들어도 한번 지성 피부를 가진 사람은 계속 지성 피부인 상태가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약간의 피지 분비는 조금 줄긴 하지만 사실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피부가 좋다고 느끼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여드름 흉터 자국이 생기거나 모공에서 피지를 과다하게 생산하면서 피부가 다소 우둘투둘해지고 성인이 되어서는 모공이 늘어지고 때로는 노화까지 겹치면서 세로 방향으로 핏살무늬처럼 모공이 늘어지는 현상까지 나올 수 있어요. 또한 얼굴에 피지샘 증식증이 많이 생기면서 생길 때마다 레이저로 제거해야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치료보다 예방의 목적을 두는 게 좋고 근본적인 원인을 교정을 해야 내 피부가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내 피부가 모공이 넓다면 지성 피부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검사하여 치료받는 게 장기적으로 내 피부를 요철감 없는 피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지성 피부가 계속되면 피지 공장에서 자꾸 피지를 생산하고 제때 배출하지 못하고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코 주변에 마구 생겨나게 될 수 있고 이게 어딘지 깔끔하지 못한 인상을 줄 수 있어요. 또한 모공을 계속 산화된 블랙헤드가 막고 있으면 모공이 점차적으로 계속 넓어지기도 하고요. 그럼 내 피부에 모공이 넓은데 진짜 지성 피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피부과에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세안한 이후의 피부 상태를 육안적으로 확인하고 문진을 하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육안적 피부 진단 외에 마크뷰라는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피부 상태를 수치화하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비로 측정을 하면 내가 유분이 많은 피부인지 수분이 많은 피부인지 모공의 정도는 어떻고 주름이 또 얼마나 있고 앞으로는 또 얼마나 주름이 생길지 내 색소는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여드름균은 얼마나 많은지 등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내 피부가 모공이 큰 지성 피부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보통 3가지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1번은 일단 원인을 차단해야 돼요. 즉, 피부의 기름 공장에 기름 생산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여기에는 카프리 레이저나 네오빔 레이저, 그리고 아그네스 레이저 등이 속합니다. 카프리 레이저나 네오빔 레이저는 피지샘을 파괴시키기보다는 활성도를 전반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아그네스 레이저는 피지샘을 직접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보통 전자의 방법을 더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후자의 경우에는 다운타임이나 흉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지샘을 직접 파괴시키기보다는 전반적인 활동성을 줄여주는 그런 레이저 방식을 저는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시술을 반복하게 되면 반영구적인 기름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공이 커졌다면 주베룩 스킨과 피코프락스를 추천드려요. 모공이 넓은 사람 중에서 피부가 귤껍질처럼 우둘투둘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20대 초반만 해도 피부에 모공이 크기만 했지 우둘투둘한 느낌까지는 안 들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피부에 요철감이 심해져서 화장을 하더라도 굉장히 두껍게 해야 하고 화장이 답답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베룩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솔루션인데요. 피부가 우둘두둘한 이유는 피부 주변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노화가 되면서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는 주베룩을 사용하면 그 부분에 콜라겐이 생성되기 때문에 피부 표면이 매끄러워져요. 또한 주베룩 시술을 하기 전에 피코프락스를 먼저 한다면 진피층에 일부러 상처를 주게 되고 콜라겐이 새로 생성되는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주베룩 효과를 더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병원에서 하는 방법이고 집에서 해야 되는 케어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저도 지성 피부이고 모공이 있는 피부이기 때문에 항상 이 방법으로 클렌징을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바로 오일 클렌저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집에 와서 클렌징을 할 때 항상 이 순서로 해요. 첫 번째, 손을 먼저 꼼꼼히 씻어서 세균을 날려줘요. 두 번째, 오일 클렌저를 2번 정도 펌핑을 해서 코 부분과 미간, 턱 끝 부분을 1분 동안 가볍게 문질러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파운데이션이나 선크림 등 모두 기름 성분을 베이스로 한 화장품들이 잘 지워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굳이 얼굴 전체를 다 오일 클렌저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 특히 유존에 해당하는 이런 볼 부분은 굉장히 세안 후 건조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1분 정도 문지른 다음에는 물을 소량만 손에 묻혀서 오일 클렌저 부분을 문질러줘요. 그렇게 되면 희끄무레해지면서 끈끈한 오일 느낌이 사라지는데요. 이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물 세안을 하고 1번 폼 클렌저를 이용하여 얼굴의 모든 부위를 구석구석 닦아냅니다. 마지막으로 수건으로 톡톡 물기를 흡수시켜서 피부를 마무리해줍니다. 수건으로 박박 닦으면 안 되시는 거 아시죠? 피부 많이 예민해집니다. 이게 제 클렌징 방법인데요. 20년 넘게 이 방법을 고수해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을 아침에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하루 한 번만으로 이 방법으로 하고요.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닦아내 모공을 막지 않으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아침보다는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정말 많이 질문하시는 거 있는데 선생님은 기초 제품 어떤 거 쓰세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특정 회사의 제품을 추천드리기보다는 저는 모공 있는 지성 피부인 분들에게는 모공을 막지 않는 논코메도제닉 제품을 추천드려요. 유분기가 심하지 않은 분들에게 여러 번 덧바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기초 제품을 여러 단계 바르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제품으로 한두 스텝 정도만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 크림 제형보다는 로션 제형으로 쓰고 있고 얇게 펴발라주고 건조감을 느끼면 한 번 더 덧발라주고 있어요. 유분감이 많다고 수분감이 반드시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성 피부인 분들도 수분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해요. 저도 항상 신경 쓰고 있고요. 이상으로 오늘 모공 피부를 가지신 사람들을 위한 피부 관리법을 준비해봤고요. 다들 열심히 관리해서 매끈한 피부를 유지해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